이번 강의에서는 K수업의 아키텍처 컨셉인 컨트롤 플랜과 데이터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랜은 인퍼런스 서비스를 담당하는 커스텀 리소스를 관리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네이티브 리소스와 연계하여 서버리스 모드에 대해서는 오토스케일을 관리하고 있으며 K서브 컨트롤러를 이용해 인퍼런스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 이니셜라이저는 프리딕터 서비스 생성 시에 모델을 저장해둔 스토리지 모델을 마운트하도록 요청합니다. 모델 저장 시에 사용하는 저장소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퍼시스턴트 볼륨 등을 사용하며 본 강의에서는 GCS나 S3 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K수업의 인퍼런스 서비스 데이터 플랜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플랜은 모델 자체가 배포되고 있을 때 어떤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랜은 특정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리퀘스트나 리스폰스 주기를 관리하고 있고,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프리딕과 익스플레인 두 개의 API를 인퍼런스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퍼런스 서비스는 두 개의 엔드포인트를 갖게 되는데, 디폴트 엔드포인트와 카나리 엔드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디폴트 엔드포인트는 대부분의 트래픽이 지나가는 곳이고, 카나리 엔드포인트는 모델을 수정한 후에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엔드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엔드포인트를 설정할 시에는 퍼센트로 트래픽을 분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카나리 엔드포인트에는 20%의 트래픽을 지나가도록 설정해 놓았고 80%는 디폴트 엔드포인트로 지나가도록 설정해 놓은 예제입니다. 각 엔드포인트의 구성 요소는 트랜스포머, 익스플래너, 프리딕터 3개로 구성되어 있고, 프리딕터는 데이터를 모델에게 전달한 후 인퍼런스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사용자 요청의 모델 인퍼런스 예측 단계 전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전처리와 후처리 과정을 담당하고 있고, 프리딕터는 데이터를 모델에게 전달한 후 추론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스플래너는 추론 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K서브의 인퍼런스 서비스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트랜스포머와 프리딕터 두 가지로 구성이 주로 되어 있고, 트랜스포머를 이용해 이미지나 텍스트 데이터를 HTTP나 gRPC 프로토콜을 이용해 트랜스포머에 인퍼런스 서비스 요청을 진행하게 되면, 트랜스포머는 프리프로세스 함수로 호출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전처리하게 되고, 전처리된 데이터는 프리딕터 서비스에 전달되어 추론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프리딕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버킷에 저장되어 있는 모델을 마운트하여 프리딕터가 생성이 되고, 추론 과정의 결과는 다시 트랜스포머에게 전달되어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을 거친 후 처음 요청의 응답 값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노트북에 접속하시고, 커스텀 모델을 생성한 후에 모델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될 모델은 사이클런의 디시전 트리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모델을 S3 버킷에 저장하고, 저장된 모델을 호출하여 인퍼런스 서비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리스폰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사이클런 모델을 만들 건데, 그 사이클런 모델의 버전을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추후에 K서버의 사이클런 서버 0.9 버전을 사용할 건데, 이 버전의 도커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겁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 이미지의 사이클런 버전이 1.0.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에 맞게끔 다른 패키지들도 한번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설치를 해주고 커널을 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를 다시 설치하지 않으면 모델을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설치가 완료됐고 커널을 재시작한 다음에 다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 버전으로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자면, 디시전 트리 모델이고, 모델을 3개 정도 만들어서 그냥 피팅을 시켰어요. 피팅을 시키고 예측값을 내보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인퍼런스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실제 모델이 예측한 값이랑 인퍼런스 서비스가 예측한 값이랑 동일한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3개 중에 이 마지막 모델, 요거를 우리가 디플로이 할 예정입니다. 수업을 시키고,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시킨 모델을 저장한 다음 앞선 강의에서 확인한 미나이어 서비스에 케이스 오브 테스트 버킷을 만들고 위에서 저장한 모델을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모델이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장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보시면은 이렇게 저장된 모델을 디플로이 하기 위해 야물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디플로이 한 내용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어카운트 네임에 SA라는 서비스 어카운트 네임을 참고해서 이 모델을 배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SA라는 서비스 어카운트 네임을 생성하기 위해 미나이오 크리덴셜 야물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시크릿 오브젝트와 서비스 어카운트를 작성해 놓은 야물 파일입니다. 시크릿은 암호, 토큰 데이터를 포함하는 오브젝트로 미나이오의 접속 정보와 계정 정보를 작성해 놓고 특히 계정 정보는 베이스 64로 인코드된 값을 작성해 줍니다. 또한 서비스 어카운트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인증해야 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브젝트로 현재는 K서버에서 미나이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어플라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플라이 시켜주냐면 이 터미널에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여기다 크리에이트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서비스 어카운트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터미널에서 만드실 때는 네임스페이스를 kubeflow user example.com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만드시면 이제 디폴트로 배포가 돼요. 그러면 이제 SA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디플로이가 된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복사해서 모델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시고 그러면은 SA를 참조해서 이 스토리지 URL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면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모델이 디플로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디 상태가 된 걸 확인이 가능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사이클론 커스텀 프리딕터 이렇게 만들어졌죠. 디폴트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프런스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를 생성해주고 사이클론 커스텀 서비스 네임으로 get 요청을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보시면은 xtest라는 요 값 있죠? 요 값을 numpy 어레이 형태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로 변경한 다음에 전달해야 됩니다. 리스트로 변경하고 JSON 형태로 키 값은 인스턴스, 데이터는 리스트로 변환된 값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 형태를 포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해주면 리스폰스의 결과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가 있고 JSON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값이 실제로 아까 y_3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 보시면 같죠? 자, 그래서 커스텀 모델을 한번 배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잠깐 확인을 해보면 자, 우선 모델이 마운트 되는 위치와 모델이 어떤 형태의 파일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파드에 직접적으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드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접속이 됐고 자, 아까 보시면 MMT에 마운트 된다고 했어요. 모델즈에 이렇게 마운트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모델즈까지 확인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한 이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텐서허브에 있는 모델을 임포트한 다음에 그 모델을 디플로이 해볼게요. 자, 텐서허브의 모바일넷 버전 2를 우리가 디플로이 해볼 겁니다. 이 모델을 사용할 거고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텐서허브와 K서브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K서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텐서허브는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포트 해주시고 보시면 이 모델의 주소를 입력해주고 이 모델을 케라스 레이어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주고 이 이미지를 한번 인퍼런스를 해볼게요. 인퍼런스 해보면 결과가 653. 653이 이제 밀리터리 유니폼입니다. 텍스트 라벨을 다운로드 받고 확인하면 이 밀리터리 유니폼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케라스 모델을 K서브로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저장해야 되죠. 모델을 저장해야 되는데 일단 버켓의 위치는 K서브 테스트 아까 만들어 놓은 버켓을 사용할 거고 모델 네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경로가 버켓의 이름 모델 네임까지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1이나 이렇게 1이나 0001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버전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환경 설정해주고 테라스에 있는 세이브 메소드 요 위치에다가 모델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확인해 볼까요? K서브 모델즈의 모바일넷 0001 이렇게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모델이 저장이 됐습니다. 지금. 자,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인퍼런스 서비스를 배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복사해 주시고 아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이 이제 모델의 경로죠. 그 다음에 서비스 어카운트 네임을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미나이오의 시크릿 정보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겁니다. 이 값을 복사해서 아까 경로에 맞아야 돼요. 결과를 확인을 해보죠. 카드가 초기화되고 있죠. 모든 상태가 레디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도 런닝 상태로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추론 서비스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객체 만들어 주고 확인해 준 다음에 주소에다가 인스턴스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지 데이터도 역시 리스트로 변경한 다음에 인스턴스의 밸류로 넣어줘야 됩니다. 변경해주고 포스트 요청으로 데이터 보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보내면은 여기 1000개 정도의 라벨이 달려있는데 그 값들이 다 나온 겁니다. 이 값을 JSON으로 바꾼 다음에 프리딕션 값만 갖고 올게요. 아규맥스 값으로 제이큰 클래스의 값을 불러오면 밀리터리 유니폼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달되는 값은 이런 값이에요. 그냥 이런 값을 이제 우리가 다시 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전처리나 후처리 과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서 진행한 내용은 프리딕터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만들면 프리프로세스와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서 요 이미지의 값을 프리프로세싱 해주고 그다음에 결과 값을 포스트 프로세싱 해주는 과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선 K서브의 다큐멘트를 확인하시면 트랜스포머 클래스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유저 가이드, 트랜스포머, 커스텀 트랜스포머로 이동하시면 되고 가이드에는 첫 번째로 REST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gRPC 프로토콜을 이용해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작성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REST API를 사용하는 트랜스포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프리프로세스와 포스트 프로세스 이 두 가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과정 안에다가 아까 만든 인프런스 과정 중에 전처리 과정과 후처리 과정을 미리 작성을 해놨고 보시면 모델에 대한 이미지 쉐입을 미리 고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프리프로세스와 포스트 프로세스 전에 이미지 트랜스폼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리스트 형태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해 준 다음에 JSON 형태인 키밸류 형태로 변경해 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 인프런스 된 내용을 입력받아서 포스트 프로세스가 클래스 네임을 출력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이 클래스를 잠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미지 트랜스폼 만들고, 이 호스트랑 네임은 실제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값이나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해 주고, 보시면은 라벨을 제가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거든요. 이것을 잠깐 임포트를 해줄게요. 입력해주고, 이미지 URL을 지정해주고, 이미지 URL을 인스턴스에 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입력받으면은 프리프로세스가 이미지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프리프로세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면 이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테스트의 목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인프런스 서비스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한번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리스폰스 결과를 포스트 프로세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커스텀 트랜스폼이라는 디렉터리를 만들어 놓고, 저는 이미지 넷 라벨이랑 트랜스폼 파이썬 파일을 같이 넣어 놨습니다. 파이썬 파일을 잠깐 확인해 보면 아까 동일하고, 밑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은 파이썬 코드 실행 시 실행된 코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코드 실행 시 받아야 할 인적값으로 프리디코스트와 모델 네임을 입력받아야 하고, 이는 트랜스포머 이미지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 시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함수 중에 앞에서의 함수와 차이점이 있다면 처리 시에 입력받은 값을 JSON으로 변경해 줬는데 실제로는 JSON으로 변경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그 다음에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서 빌드를 해줘야 돼요. 도커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어줬고, 리퀘어먼츠를 잠깐 보시면 케이스앱이랑 필로우, 아규파서 이렇게 세 가지 설치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 아까 이거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이제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서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로 만들어 주고, 도커 파일, 리퀘어먼츠 만들어 주고, 트랜스포머 디렉토리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있는 파일이 도커 파일이랑 리퀘어먼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도커 파일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퀘어먼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빌드가 완료됐고, 이게 도커 허브로 올려줘야 되더라고요. 푸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푸시가 완료되었고요. 자, 푸시된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YAML 파일은 이 파일을 사용할 겁니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확인해 보면 컨테이너 이미지 있죠? 폭스 쳐놓게 해줄게요. 케이스 파일 테스트에 있는 모바일넷 버전 2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에이트를 해볼게요. 전부 다 레디 상태가 된 걸 확인이 되고, 자, 이제 트랜스포머로 데이터를 전송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이때 전송되는 데이터는 이 URL 주소를 전송하는 겁니다. 전송해 보면 이렇게 밀리터리 유니폼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